자.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독해를 스피드 있게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정확하고 스피드 있게 안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보세요. 1-1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앞뒤 문맥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추론할 수 있는데, 영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해서 바꿔쓰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어려운 단어면서 중요한 단어면 앞뒤에서, 특히 고3 문제들은 중요한 단어라면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는 몰라도 돼요. 고3 문제에서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는 단어를 무조건 넣어줍니다. 선생님들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앞뒤 문맥을 따지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걸 대충 추론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단어가 약한 학생들은 이 앞에 있는 단어도 모르고 이 뒤에 있는 단어까지도 모르니까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머릿속에서 이 문장을 제거해야 됩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제거하고 가야 됩니다. 한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2개, 3개가 나와서 해석이 안 되면 과감하게 이 문장은 지워야 됩니다. 왜? 어차피 문장은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었다면 밑에서 또 중요한 문장이 한 번 똑같이 더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영어는 반복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를 모른다는 건 오케이, 외우면 된다 치고, 이번에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이 나와요. 해석이 안 되는. 자, 모르는 문장이 이제 말하면 해석이 안 되면, 자, 모르는 문장이 이제 역시나 어려워요. 그러면 위나 아래에서 문장에서 비슷한 흐름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영어는 반복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뭐예요? 비슷한 흐름의 내용이 분명히 앞이나 뒤에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자, 생각해 놓으세요. 영어가 아무 생각 없이 내잖아요. 한 문장을 어렵게 표현해 놨으면 나만 어렵다, 다 어렵다, 다 어려워요. 그러면 위에나 밑에서 꼭 어떻게 쉽게 해서 표현을 해놔요. 고3 문제들은. 어렵게 추상적으로 얘기했으면 예를 들어든 뭐든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놓는다고.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장에서 시간을 질질 끌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흐름이 뒤집히는 게 꽤 중요합니다. however 같은 흐름이 뒤집히는 문장은,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다가 흐름이 뒤집혔는데 문장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인 내용을 대조시켜서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해버리고 가면 된다예요. 자, 예를 들어 인간은 지능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오다가, 인간은 지능이 높다라고 나오다가 갑자기 however이 나와서 흐름이 뒤집혔는데 갑자기 동물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어렵더라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동물들은 지능이 어떻다? 낮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해석이 안 돼도 뭐예요?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어가 100점이겠죠. 분명히 안 되는 문장이 나올 텐데, 그 안 되는, 근데 왜 현정이 왜 안 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단, 앞에 문장도 어렵고 뒤에 문장도 어려우면 당연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뭐하고 되면 돼요? 그냥 찍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라 어차피 이제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논리 전개 패턴입니다. 영어는. 자, 영어는 제일 중요한 게, 다시 말하지만 주제 문장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주제 문장을 찾는 게 빠르고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뭔가 말이 졸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돼 있죠. 내가 이거 모든 책들에게서 중요한 부분들 다 편집해서 짜집기 해서 복사 붙이기 해서 그래요. 제가 직접 만든 거 아닙니다. 저 전부 다 유명한 선생님들 거, 인강 강사들 거 뺏겨 놓은 거예요. 편집한 거지. 제가 나는 영어를 이렇게 잘했지 하면서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논리 전개 패턴 방법은 주제 문장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독해예요. 그러려면 소재가 중요한데 자, 첫 세 문장, 그래서 영어에서는 첫 세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80%는 첫 세 문장에서 소재는 반드시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게 주제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소재는 80% 첫 세 문장에서 존재하고 반복이 이루어지고 그게 주제를 이끌어내는 단서예요. 소재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어에서 갑자기 퀘스천이 나오죠. 뭐뭐 할까라는 질문이 바로 소재입니다. 영어에서 중간중간에 질문이 나올 때 질문이 소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00% 주제입니다. 근데 주제가 뭘 물어보자마자 답을 하면 누구나 해석을 잘하겠죠. 그래서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나오진 않고 좀 더 있다가 마지막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바로 나오면 다 해석하니까. 그 다음 당위조동사라는 건 should라든가 must라는 조동사예요. should, must. 그 다음에 뭐뭐 해라. 명령어. 그 다음에 therefore, so 이런 결련 접속사는 모두 주제문이거나 주제문의 일부이거나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should나 must나 당이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나 명령어 뭐뭐 해라나 therefore 그러므로 so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꼭 집중해서 보고 주제랑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제를 찾는데 김치 같은 역할이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이죠? 자, 영어는 크게 두 가지 구조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 구조입니다. 모든 영어는 반복, 모든 문제에서 무조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앞에서 뭐라고? 바꿔쓰기 형태로 반복이 되어 있어요. 반복 구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오만때만데 반복돼서 나옵니다. 영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시 나열 구조입니다. 자, 예시 나열 구조는 뭐 인용을 할 수도 있고 비유적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예시 나열이에요. 네. EBS 뭐 40%, 수능 30%가 전부 다 예시 구조인 만큼 그만큼 예시와 나열은 자주 사용됩니다. 먼저 인용구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비유적 표현. 자, 작가가 이거를 주관적으로 비유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구체적인 설명이 앞뒤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나도 해석이 안 돼요. 분명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앞뒤에 존재합니다. 거기를 해석을 찾아야 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런 게 비유적 표현이에요. 세계는 무대고 남자와 여자는 거기에 배우다. 그러면 세계가 왜 무대인지 사람들이 왜 배우인지에 대해서 앞뒤에서 내용의 설명이 나오겠죠. 그 구체적인 설명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공부하는 애들은 기억나겠죠? 이 문제. 두 번째, 인용구 구조가 있는데 인용구 구조는 일반적인 진술과 인용구 구조라고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인용구라는 건 뭐예요? 주제를 부연 설명해요. 보통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어렵습니다. 인용구라는 건 따옴표 있잖아요. 따옴표 뭐라고 설명하는 인용구? 보통 일반 진술과 인용구가 있는데 일반 진술이 좀 쉽고 인용구 구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한다? 고3 문제를 풀 때 인용구 구조를 약간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안 되는 문장은 버릴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영어에서요. 이제 고3 문제를 풀다 보면요. 모든 문제가 해석이 절대 안 돼요. 15줄의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가다 보면 중간에 한 두세 문장들은 해석이 절대 1분 40초 안에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 되는 문장을 버리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영어에서 일부러 고3 문제들은 어렵게 내거든. 일부러 한 문장은 어렵게 내서 쉽게 내는 문장으로 가라는데 그 어려운 문장을 해석하다가 시간 다 날려먹으면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열도 A와 B가 C가 있는데 나열되어 있으면 착하고 잘생기고 멋지다면 그거를 머릿속에 담지 말고 착하고 잘생기고 그냥 멋지다라고 B가 하나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무조건 A 또는 C로 해석하면 돼요. A, B가 둘 다 해석이 안 되면 C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요. 세 개가 거의 다 같은 내용이므로 뭐예요? 쉬운 것으로 알고 넘어가면 돼요. 뭐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또 뭘 뭐 하는지 이렇게 막 3개, 4개씩 나열될 때 가장 중요한 한 개 포인트만 찍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안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열일 때는. 보통 나열할 때 당연히 어떤 접속사? and로 나열하겠죠. and로 나열할 때 문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마지막에서 해석이 쉬운 것으로 넘어가면 되지 해석이 안 된다거나 단어가 어렵다라고 붙잡고 있으면 흐름을 놓치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잘 안 된다거나 단어가 어렵다고 붙잡고 있으면 앞에서 잘 해석하고 있는 흐름을 놓쳐가지고 여러분들은 다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숲을 봐야지 나무를 보면 안 됩니다.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비교대조 구조입니다. 예시 나열 구조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비교대조 구조입니다. 비교대조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영어에서 역적 구조과 단순 비교 구조. 자, 영어에서요. 영어가 이렇게 짧아요. 영어가 15문장도 안 되는 이 짧은 문장에 얘기를 잘하고 있다가 그러나 하면서 한 번 뒤집었는데 또 가다가 그러나 두 번 뒤집지 않아요. 영어에서 무조건 두 번 뒤집지 않아요. 한 번만 뒤집어요. 두 번 뒤집는 문제는 첫 문제 풀어도 한두 문제밖에, 한 세네 문제밖에 안 돼요. 예은이는 착하다라는 말을 하다가 예은이는 나쁘다 하다가 다시 예은이는 착하다라고 돌아가지 않아요. 웬만하면. 역적은 그렇게 두 번 뒤집지 않아요. 항상 but이나 however이 나오면 그래서 그 문장을 별표치고 이게 주제 문장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 번 뒤집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보통. 그래서 역점은 글의 흐름을 뒤엎음으로 뭐예요? 처음에 A라는 내용이 나오다가 but이나 however로 흐름이 뒤집히면 그 다음에 B가 뭐예요? 주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but이나 however 뒤에는 무조건 별표치고 중심 문장이라고 표시해두는 이유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또 한 번 뒤집어지면 다시 주제는 C이자 A인데 이렇게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특히 최근에 없어요. 두 번이 최대인데 사실 없어요. 이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뒤집으면 끝이에요. 근데 보통은 뭐예요? A랑 B를 대조한다고 A랑 B를 대조해요. 이번에는 역적 구조가 있으면 단순히 비교하는 거예요. 채은이는 어떻고 예은이는 어떻다. 채은이는 어떻고 예은이는 이건 그냥 계속 두 개를 비교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를 채은이는 A라고 표시하고 예은이는 B라고 표시하면서 A, B만 잘 찾아가면서 가면 됩니다. 그럼 보통 빈칸 같은 게 나오면 A가 답이거나 B가 답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단순 비교는 A와 B를 비교하는 거예요. 채은이는 어떤 성격이고 예은이는 어떤 성격이다. 물론 앞에 비교대조 구조가 압도적이어서 역적 구조가 압도적이어서 잘 안 쓰이지만 나오긴 나와요. 당연히 대조되는 채은이와 예은이가 핵심어입니다. 채은이의 성격과 예은이의 성격이.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여기서 밑에 거 보지 말고 밑에 거 가리세요. 이거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참고로 3번 문제 어렵습니다. 1등급, 고3 1등급 문제입니다. 시간 드릴게요. 시작! 방금 배웠던 예시 나열 구조로 풀어야 그나마 풀 겁니다. 시작! 2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더 읽는다고 시간이 나아지지 않으므로 제가 하는 걸 잘 따라와 보세요. 이걸 지금 당장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가봅시다. Chinese food, the idea is that 이런 거 안 중요합니다. It should be boiling hot. 뭐 해야 된다? 일단 hot 나오죠. hot, summer. hot이 나와요. Chinese food는 일단 끓는데 hot이에요. Because 왜냐하면 이게 뭐예요? crucial, 중요한. It's favor.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표시해보세요. hot이 중요합니다. 뜨거워야 해. should 아까 중요하다 했어요. 제가 당위조동사 should 중요하다 했죠. should가 중요하니까 hot이 중요한 거예요. 뜨거워야 해. 근데 왜 뜨거워야 돼? crucial이라는 중요한이라는 단어죠. 이 중요한이라는 단어도 개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핵심은 flavor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hot flavor.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뜨거우면 flavor이 crucial.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embodied in the phrase work해 필요 없다는 거죠. Which means the 뭐예요? Let's essence of combination of taste added by hot. 포인트는 어디예요? hot 하면 여기서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hot이면 taste 맛이 어떨까요? 네, 뭐예요? 맛이 더해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hot 하면 뭐예요? 맛이 더해진다. 이거를 포인트라는 거죠. hot flavor의 crucial한데 taste가 added hot 이겁니다. 중간에 embodied, praise, work해, means the 이런 단어 안 중요하다. 이런 거 제가 이런 거는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죠. essence of the combination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럼 2005년에 블라블라 come from just how 링크는 표시하죠.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temperature 온도와 맛이 work하는 온도와 맛. 그럼 우리는 알았죠? 온도가 뭐하면 올라가면 핫하면 테이스트는 높아진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블라블라 confirm just 안 중요하다고요. university가 핵심은 어디에서 temperature와 taste가 작동을 어떻게 하네요. temperature가 핫하면 taste는 added 높아진다. They identified the microbial channel in our taste buds which seems to respond differently. 당연히 다르게 반응하겠죠. 온도가 다르면 온도가 높으면 테이스트가 높아지고 온도가 낮으면 리스파운드도 낮아지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키워드를 찾아서 핫과 뭐로? 플레이버로 가는 거예요. 핫이 added taste로 가는 거예요. 그럼 apparently 더 higher 더 비교급 나왔죠. 뭐하면 뭐할수록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또 나왔죠. 와, 몇 번을. 그러니까 반복이 영어에서 많다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뭐도 강하다? intense. 맛이 강하다. 또 나오죠. 몇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영어는 반복이라고요. 두 번, 세 번 나온다고요, 지금. 심지어 링크가 temperature와 taste까지 관계까지 링크까지 알려줬어요. 네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니까 this is why는 뭐 나올 자리? 얘가 나올 자리예요. 답 찾아볼까요? 한번 1번 아이스크림이 맛이 더 좋대요. 티 플레이버 티 플레이버리 더 온도가 안 나왔잖아요. 온도와 지금 맛인데 온도가 없잖아요. 지금 장난치니까예요. 2번 아이스크림은 맛이 안 난대요. 뭐하니까? 얼음에서부터 바로 나오니까. 일단 얼음에서부터 바로 나오니까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어때요? 낮죠? 프리지 얼음으로부터 냉장으로부터 스트레이트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죠? 아이스크림이. 그럼 아까 온도가 높으면 뭐예요? 온도가 높으면 맛이 강하니까 온도가 낮으면 맛이 어때요? 낮죠? 맛이 나지 않는다. 삐삐 이렇게 존나 좆대죠? 고3 문제입니다. 1등급 문제는 추론해야 됩니다. 위에서 실컷 뭐 줬어요? 온도 높으면 뭐예요? 맛이 강하다 했죠. 근데 답은 뭘 줘요? 온도가 낮으면 맛이 약하다를 답으로 줘버리죠. 추론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5번 같은 거 답 많이 해요. 겨울에 특히 우리 아이스크림 맛있잖아. 너무 좋아요. 아이스크림 맛 좋아. 다 5번해요. 그냥 이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이스크림 겨울에 맛있잖아. 너무 맛 좋아. 아 물론 뒤에 더 읽어봐야 돼요.
아, 중국 레스토랑에서는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이 나온단다. 아무 의미 없어요. 3번, 5번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내용이 그냥 뭔가 내 상식을 넘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를 풀다가 아이스크림 맛있지. 갑자기 막 스크류바 생각나서 답치는 거예요. 4번은 그래도 괜찮아요. 뜨거운 것을 마시는 동안 뭐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뜨거운 것과 아이스크림 먹는 게 추천되지 않는데요. 차라리 4번은 그래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이 오히려 답이 괜찮은 거예요. 사실 1번은 뭐예요? 자, 일단 갑시다. 근데 뒤에 더 읽어봅시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사람들은 설탕을 넣죠. 이것도 이제 이해해야 돼요. 왜? 온도가 낮으니까 맛이 없으니까 뭘 넣어요? 설탕을 넣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you can tell too closely when 아이스크림이 melt 녹는데 같은 방으로 녹고 some bitter 맛이 어때요? 쓰고 tea taste better when hot 뜨거울 때 맛이 좋대요. 왜? 강하니까 또 나오죠. 아이스크림은 뭐예요? 뜨거운 뭐예요? 맛이 좋아요. 티처럼. 그래서 차라리 뭐예요? 1번은 괜찮은 게 1번은 뭐예요? 여기서 뭐 했어요? 티는 뭐예요? 아까 전에 티처럼 뜨거우면이죠. 티는 뜨거우니까 뭐예요? 티가 뜨겁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의 맛이 좋다 아니잖아요. 그거를 제가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다시 봅시다. 밑에 한번 설명을 잘 읽어보세요. 핫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흐름을 가냐면 온도와 맛의 관계, 아까 link between temperature and taste work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온도가 높으면 맛이 강하던 어디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링크가 있는데 뭐 사이에 temperature와 taste 사이에 링크가 있고 여기서 뭐라 했냐면 the higher temperature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the more intense the flavor이 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맛이 강해요. 그게 맨 앞의 내용과 동일하죠. 흐름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온도가 높으면 맛도 좋단데 문제는 그게 보기에 없어요. 쓰이가 짱나죠? 고2까지 괜찮아요. 고2 문제는 보기에 온도가 높으면 맛 좋다가 있어요. 그래서 답 찾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고3 문제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답은 2번이에요. 왜? 얼음으로부터 바로 꺼내서 아이스크림을 달달하지 않죠? 달달하지 않은 이유는 차가우면 맛이 없으니까 온도 높으면 맛 강하다랑 똑같은 말이라서 2번을 찾아야 돼요. 다시 말하시면 5번은 아이스크림의 겨울에 맛이 더 좋다는 아이스크림은 겨울에 더 맛나다는 뭐예요? 2번이랑 정반대입니다. 2번이랑 겨울에 맛이 좋다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 겨울은 차가워서 맛이 안 좋다로 가야 돼요. 오답률 1위가 4번인데 왜 4번을 많이 했냐면 제가 아까 말했죠. 따뜻한 음료를 마실 때 아이스크림을 먹는 걸 추천해. 따뜻한 거랑 아이스크림이랑 추천해야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단지 아이스크림과 핫이 그냥 같이 나와서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찍는 거예요. 아까 설명 왜 설탕을 넣는다고요? 아이스크림은 차가워서 맛이 없어서 슈거를 넣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교대조 구조를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1번. 잘 볼게요. 이것도 1번 한번 해석, 밑에 거 보지 마세요. 밑에 거 보지 말고 1번 문장을 해석하고 1번 문장을 해석을 요거 밑에 안 보고 해석해낸다. 여러분들은 슈퍼 1등급. 그냥 고3 싹 100점이에요. GUILT입니다. 기울트입니다. 오타. 이번 문장만 해석하라고요. 하이. 스스로 해석해보세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내용이 머릿속에 딱 잡힌다? 질입니다. 자, 가볼게요. 처음에 뭐예요? 기억트입니다. 이거 죄 지은 사람은 노예요. 표시. 죄 지은 사람은 노예요. 근데 받지 않는데 sting into the soul.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요.
노맨 guilt 갑자기 받지 않아요. sting 찌름을 받지 않는다. soul 해석 안 돼요. 또 guilty conscious 이거 아니죠. 양심 죄 지은 양심이라는 게 accuser를 필요하지 않는다. 또 해석이 잘 안 돼요. while 반면에 clear one 깨끗한 사람은 두려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맨 뒤에서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잡아야 돼요. 이걸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잡아야 됩니다. clear one 깨끗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clear one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중학생도 해석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끗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를 가지고 while이 반면에잖아요. 그럼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죄 지은 사람은 두려워한다라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여기서 뭐예요? 두렵다. 이렇게 연결해 가야 돼요. 물론 해석을 보면 여러분 따라올 수 있어요. 그의 영혼에 찌른다라는 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중부정은 긍정입니다. no와 not을 제껴야 됩니다. no와 not을 제끼면 이중부정은 긍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석이 좀 되긴 해요. sting into the soul은 영혼이 찔린다는 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여기 적을까요?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no와 not을 이중부정을 날리면 해석이 그나마 좀 쉬워져요. sting into his soul은 영혼이 찔린다니까 양심의 가책을 영심이 찔리는 사람은 뭐를? guilt,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리고 죄 지은 양심은 고소할 사람이 필요가 없다예요. 꼭 죄 지은 양심이라고 누가 고발한다고 해서 생길 필요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고소자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큐저는 고소자거든요. 고소한 사람이 필요는 있진 않아요. 고발자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깨끗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되는데 앞에 해석이 대부분 안 돼요. 왜냐면 나도 어릴 때 1등급이었지만 이런 문장을 보자마자 해석이 안 됐었거든요. 그냥 가면 섭섭해서 갑시다. 밑에 이번에는 뭐예요? 그래서 이중부정은 긍정이에요. 자 마지막 요거 줘주고 갑시다. 또 이번 한번 풀어보세요. 빈칸에 알맞은 것 이겁니다. 찾았어요? 누나?
자, 가볼게요. 자, 이거 하고 갑니다. 자, 답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 나온다고 나오면 잘한 거예요. 자, 가볼게요. 첫 번째, running 학습이죠. 학습은 있어서 학습은 take place 일어납니다. 학습이라는 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유아기 때 이것도 잡아야 됩니다. 아기 땡땡은 부연 설명. 학습이라는 건 유아기 때 발생하는 거예요. 잡아야죠. 일단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걸 딱 넣고 가야 돼요. So swiftly 너무 빨라서 어렵대요. 보고 분석하기가 어렵대요. 일단 너무 빨라서 어렵대요. 휴먼은 뭐예요? 컨트라스트 졸라 중요하죠. 인간과 인간의 컨디션과 비교 대조를 하죠. 딱 머릿속에 이제부터 인간은 대조할 것이다. 누구랑? 동물과 잡아야죠. 인간과 동물과 대조해 갈 것이다. 머릿속에서 구조가 딱 그려야 돼. 인간의 특징과 동물의 특징 다다다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General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더 lower 낮으면 더 비교급이에요. 더 낮으면 순위가 낮으면 the more likely it young are to be born, ready made. 와, 막 갑자기 해석이 안 돼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수업 한 100번 해가지고 제가 옆에 앉혀가지고 다 시켜봤거든요. 해석 안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문제가 풀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뭐예요? 자, 이제 갑니다. 이 문제를 여기가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예를 들어 여기가 주어입니다. frog는 fully equipped. frog는 완전히 equipped.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그 뇌와 뭐가 organ, 장기는 형성되어 있어요. Perceive only those elements in the environment strictly necessary. 뭐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거는 이미 필요해요. 자, 이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학습은 유아기 때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관찰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워요. 여기 해석이 돼요. 이 관점에서 인간은 대조됩니다. 동물들과. 왜냐하면 종이 lower, 낮죠. 종이 낮죠. 그러면 종이 낮다라는 게 뭐예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뭐 한다? It's young. 어리는데 더 어떤데? Ready made. 그리고 prepared. 이겁니다. Fully equipped. 자, 표시 동그라미다. 네모 치는 거 잘 보세요. Fully equipped. 이걸 자꾸 찾아야 됩니다. 지금 뭐 말하는지 모르겠죠? 제가 지금 설명을 안 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갈게요. 학습은 유아기 때 그리고 사람이에요. 발생해요. 그리고 인간과 누가? 컨트라스트 vs 애니멀입니다. 제가 다 해석해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학습인데 유아기 때 사람은 학습을 합니다. vs 동물은 어떻다고 했냐면 동물은 더 lower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태어나는데 얘는 ready made, prepared. 얘는 뭐예요? 준비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거를 ready made. 이미 뭐에서 만들어진 ready 준비된 상태예요. prepared. 인간은 뭐예요? learning. 얘들은 학습을라는 걸 하고 얘들은 이미 만들어져 태어난다라는 대조가 나온 겁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문장은 뭐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frog는 또 완전히 equipped, 장비를 갖추고 태어났죠. alive 하는데 equipped입니다. 여기가 똑같은 단어가 equipped입니다. 제가 반복이 많이 일어난데 있죠. 이게 paraphrasing입니다. equipped가 돼요. ready made, prepared, equipped예요. 또 한 번 또 나옵니다. 또 누가요? 장기나 또는 뭐예요? 다른 brain, 뇌 같은 거는 어떻게 된대요? are built, 지어진대요. 근데 어떻게 지어져?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미 지어진대요. 이미 만들어져요. 그걸 바탕으로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삶이에요? 뭐다? 학습은 미니멈 최소화가 돼야겠죠. 학습은 최소화가 되는 거예요. 왜? 비교 대조잖아요. 처음에 뭐라고 했어? 유아기 사람은 학습이라는 걸 한다. 동물은 준비된 상태에 태어난다. Ready made, prepared, equipped. 얘는 갖추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얘들은 인간과 대조니까 동물은 학습이라는 걸 하지 않겠죠라는 걸 여러분들이 추론해야 됩니다. 동물은 학습하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사람과 동물이 대조됐으니까요. 사람과 유아기 때 학습한다를 줬기 때문에 반대로 동물은 학습하지 않는다라는 걸 왜? 얘들은 준비된 상태로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태어나니까요. 선천적이니까 얘는 후천적이고.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미니멈 오브 러닝이 되는 거예요. 밑에 봅시다. 배움이라는 게 유아기가 되고 인간과 동물을 비교해요. 그래서 동물은 배우지 않는다라는 걸 추론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교대조 구조니까요. 그래서 동물은 뭐예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타고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는 뭐예요? 5번은 뭘까요? 최소한의 감각 장기예요. 장기. 왜 오답률 1위가 5번인데 왜 그러냐면 뭐예요? 최소화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주제와 전혀 관련이 없죠. 단지 sense organ이라는 여기 단어와 sense organ이라는 단어와 뭐예요? 예시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랑 이런 게 보이고 또 여기서 뭐예요? 미니멈 같은 게 4번에도 있고 5번에도 있으니까 그냥 찍을 뿐이에요. 자, 예시 나열 구조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예시 나열 구조는 뭐예요? 이렇게 예시 나열 구조는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로 주는 구조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진술 다음에 구체적인 진술은 막 어떻게 누가 언제 이렇게 되는 게 아까 전에 예시 나열 구조에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예시 나열은 즉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흐름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진술이 어려우면 예시 나열 구조에서 찾아야 돼요. 반대로 뭐예요? 일반 진술을 이해하고 찾아야 되고 반면 일반 진술이 쉽게 나오고 예시 나열을 했다면 예시 안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어렵고 쉽대요. 다시 한 번 더. frog가 뭐예요? come equipped가 뭐예요? ready made와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반복됐다는 거예요. 갖추고 태어난다나 뭐예요?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를 수고하셨습니다.